안녕하세요. 오늘은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국산 엔진 개발과 관련된 뜨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6일 방산 소식에 따르면 KF-21의 양산 조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품 국산화율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현재 7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해외 수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해외 부품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생산 단가를 낮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KF-21의 핵심 장치인 터보팬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고 있고 현재 미국 지휘사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80% 이상 국산화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미국 기술에 의존한 엔진이라 독자 개발이 절실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핵심 부품 국산화는 필수 과제입니다. KF-21의 국산화율을 2030년대 초반까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며 국산화 지연 시 운용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캐아는 엔진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엔진 국산화 성공은 항공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오고 KF-21 사업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기술 간섭 없이 독자 엔진 개발을 추진 중인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 방산업체의 기술 제안을 감내해야 했고 캐아는 록히드 마틴과 협력하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F-35 도입 조건으로 핵심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에이스 레이더, 적외선 탐색 장비 등 기술 이전이 차단되며 한국은 독자 개발의 험난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기술 자립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KF-21은 여전히 미국 엔진에 의존하며 완전한 기술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현재 F414 엔진은 라이선스 생산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독립적 엔진 개발을 공식화했고 KF-21 양산에 맞춰 국산 엔진 탑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독자 엔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문의가 급증하며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고 첨단 엔진 개발은 10년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약 4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으로 개발을 주도하며 협력 체계로 기술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KF-21 실물이 공개되고 양산 준비가 진행되며 국산 엔진 시험 비행까지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개발 속도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KF-21은 뛰어난 기동성과 회피 능력을 자랑하며 한국 공군의 어떤 전투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췄습니다. 합리적 가격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고 세계 항공업계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0K 소재 기술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소재는 두산의 가스터빈 연구에서 발전한 것으로 한화와의 협력으로 엔진 개발에 적용됩니다. 성공 시 성능 향상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F414 엔진은 제작비 970억 원 중 125억 원을 차지하며 고가 부품으로 전체 비용의 13% 이상을 점유합니다. 국산 엔진은 비용을 줄이면서 성능을 높일 잠재력을 갖췄습니다. 한화는 기술 노하우를 축적했지만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이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첨단 엔진 제작에는 설계와 제조뿐 아니라
안전성 검증이 필수입니다.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에는 수조 원이 필요하고 단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같은 날 두산에너빌리티가 경쟁에 뛰어들며 협력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두산은 시험평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하나와 함께 자신감 있는 태도로 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발전용 터빈 엔진을 먼저 개발한 독창적 경로를 걸어왔습니다. 세계 5번째로 발전용 터빈을 독자 개발한 두산은 이를 역으로 항공 엔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료 효율과 초고온 소재 기술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1700도 이상을 견디는 소재를 확보했고 10년간 소재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하나와 협력하면 개발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시험평가 시설 구축을 추진하며 두 기업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KF-21 양산 시점에 맞춰 엔진 기술이 완성 단계에 근접했습니다. 해외는 한국의 낮은 양산 비용과 성능 향상에 충격을 받았고 터키는 20종 엔진 개발로 추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빠른 성장에 당황한 모습입니다. 터키는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모색하지만 한국은 이미 기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KF-21 엔진 개발은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KF-21 국산 엔진 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방산의 미래에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최신 국방 소식을 받아보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미국 고성능 군함 정비 한국에 맡긴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해양 방산 협력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3월 3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의 군함 5대 6척 정비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 해군부는 2월 말 한국방위사업청에 올해 안으로 유지 모수 정비가 필요한 군함 5대 6척의 한 명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이 한국에 직접 군함 이름까지 불러주며 MRO 사업을 제안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사업이 여러 조선소를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라 한국 조선소 몇 곳을 지정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MRO를 맡기려 하는 군함은 해양조사선과 해양감시선 등 비전투함 5대 6척이다. 미 해군부는 한국에 맡기려는 MRO 사업이 올해만 최대 10척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도 전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국이 한국에 의뢰하려는 MRO 물량이 아니라 함종이다. 한국 조선소가 현재까지 수주한 미 해군 MRO 사업은 전투함이 아닌 해상수송사령부에서 운용하는 루이스 앤드 클라크급 화물선 원리 시라와 헨리 J. 카이저급 급유함 유콘 등 두 척이다. 덩치가 큰 군함들이지만 승조원은 대부분 현역 군인이 아닌 군무원이다. 미 해군은 전투 임무에 사용되는 군함 이름에는 접두서로 USS, 유나이티드 스테츠 시프를 비무장 또는 지원함에는 USNS를 붙인다. 원리 쉬라함과 유콘함 모두 군수 지원에서 중요한 자산이지만 기본적으로 화물이나 연료를 실어 나르는 배다. 고급 전투통신 장비도 탑재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USNS 접두사가 붙은 군함 MRO는 보안 요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이 아닌 나라에서도 MRO가 가능하다. 또한 지원함 MRO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첨단 전투함 MRO와 달리 작업 대부분이 일명 깡깡이질이 필요한 인력 집약적 사업이다. 그래서 미 해군은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의 지원함 MRO를 자주 맡겨왔다. 반면 이번에 미 해군이 한국에 MRO를 의뢰하려는 군함은 앞서 수주한 수송선이나 유조선과는 차원이 다른 전략 자산이다. 해양조사선과 해양감시선 모두 내부에 뭔가를 싣는 깡통배가 아니라 첨단 감시정찰 장비로 가득 차 있는 고가치 자산이다.
해양조사선은 미 해군 함대전력사령부 직할 기능사령부인 해군기상해양학사령부의 해군해양학사무국에서 운용하는 첨단 함정이다. 현재 운용되는 함종은 1994년부터 8척이 취역한 패스파인더급이다. 이 배는 5대양을 누비는 대양항해 임무에 걸맞게 4,800톤의 큰 덩치를 갖고 있다. 큰 선체에는 다양한 임무에 필요한 장비를 싣고 있다. 패스파인더급의 임무는 분류명 그대로 해양조사다. 바다의 기상과 해류 움직임, 해수의 매질 특성, 수중 생태계, 해저 지형과 수로 조사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배에는 첨단 음파 탐지기 여러 종류와 심해 잠수용 로봇 등이 탑재되어 있다. 이들 장비는 각 함대가 대잠 전특 수정 기뢰전이나 감시 정찰 작전을 수행할 때 필요한 고급 해양 환경 정보들을 수집, 분석해 제공한다. 당연히 이 배에는 그동안 임무를 수행하며 수집한 기밀 정보가 많다. 해양감 시선도 대단히 중요한 전략 자산이다. 미 해군에선 임페커블급 한 척과 빅토리어스급 4척 등 5척의 해양감 시선이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 3월 기준 이들 5척 모두 제7함대 작전구역에 전진 배치돼 있다. 미국 해양감 시선의 공식 임무는 해저 지형 탐사지만 실제로는 중국 수중 전력을 감시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상동선 구조의 5,400톤급 함정인 임페커블급은 소터지스, 해양감시용 선배열 음향 시스템으로 불리는 고성능 예인 소나 시스템을 갖췄다. 하늘에서는 전파를 이용한 레이더로 물체를 탐지 식별 추적하지만 바다에서는 음파를 이용한 소나가 그 역할을 한다. 군함용 소나는 설치 운용 형태에 따라 뱃머리 아랫부분에 장착하는 선체 고정형과 주로 잠수함 양연에 설치하는 선측 배열형, 배 뒷부분에서 와이어처럼 끌고 다니며 사용하는 예인형 등으로 구분된다. 임페커블급에 탑재되는 서테스는 고성능 예인형으로 일반 군함용 소나보다 잠수함 탐지 능력이 월등히 우수하다. 이 서테스는 직접 음파를 쏴 반사음을 청취하는 능동소나와 적함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소음을 청취하는 수동소나 기능을 모두 갖췄다. 그 덕에 일반 군함이 탐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소음을 먼 거리에서도 잡아낼 수 있다. 임페커블급과 빅토리어스급은 모두 제7함대 작전구역에 배치돼 주로 서해동 중국해 남중국해와 필리핀해에서 작전한다. 중국 잠수함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서다. 최근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원자력 잠수함, 원잠, 노후화와 퇴역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신형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 전력화는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중 전력을 감시 추적할 전력이 부족해진 미 해군에서 이들 감시선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공격 원잠의 순찰 임무 일부를 이들 감시선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들 감시선은 동북아 해역에 쏟아져 나오는 중국 신형 공격 전략 원잠에 대한 정보 수집 임무도 수행한다. 하늘에 떠있는 모든 비행체는 형상과 재질에 따라 고유한 레이더 반사 특성을 갖는다. 레이더는 이 반사 특성을 분석해 대상이 어떤 항공기인지 식별한다. 전파 대신 음파를 이용하는 물속에서도 고유 음파 특성을 통해 대상을 식별하는 기술이 사용된다. 선박과 잠수함은 저마다 형상과 동력원, 추진 장치가 다르기에 항해할 때 내는 소음도 제각각이다. 이처럼 특정 함종이 내는 고유의 소리를 음문이라고 하는데 임페커블급과 빅토리어스급은 바로 이 음문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도 한다.